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부터 달려볼게요. 오늘 반도체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님, 네. 어제 삼성전자 갑자기 막판 엎어치기가 나왔습니다. 급등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제 삼성 반등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좀 당황스러웠죠. 네. 보면 이제 뭐 누가 봐도 한 점심 전까지는 빠지는 추세였는데 갑자기 1분 봉이 막 급등하면서 올라왔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결론적으로 한 950만 주를 팔았는데 그럼 끌어올린 세력은 누구냐? 기관인데 기관 중에 또 누가 샀냐? 금융투자가 샀습니다. 연기금이 아니라요. 예, 금융투자가 샀습니다. 대부분 다 금융투자가 샀고요. 금융투자가 350만 주를 샀고 연기금은 16만 주를 팔았습니다. 어제 연기금이 SK하이닉스도 팔고 네. 2차 전지를 담더라고요. 예, 그건 뭐 연기금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삼성전자를 그래서 분석한 거는 금융투자는 대부분 좀 단기성 자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21선을 하회한 게 몇 번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 121선을 하회할 때마다 이제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그게 하나의 또 계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장 후반에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AMD와의 이제 협력설이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수주설이 나왔고 AMD의 라이젠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AMD가 만드는 CPU입니다. 네. 그거를 지금 파운드리로 받았다. 3나노 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AMD 거를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AMD 협력설이 나오고 있고 지금 AMD의 이제 파운드리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뭐 HBM도 공급하고 또 GPU도 우리가 삼성전자가 사준다 뭐 이런 이제 로드맵을 그렸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마 이런 얘기들이 좀 진짜인지 아닌지 여부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AMD와의 협력설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반등을 해줬다. 매수 주체는 중장기를 끌고 가는 매수 주체가 아니라 단기성 풀압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여전히 근데 뭐 끝나고 장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뭐 애널리스트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죠. 네. 좋아질 사라, 거다. 지금. 그럼 뭐 당연히 관계가 좋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좋다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 얘기 그냥 뭐 너무 이렇게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그냥 앞으로 시간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조만간에 HBM 공급할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전 매출에서 차지하는 HBM 비중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뭐 이런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건데 반도체 업황 전체가 지금 아직은 다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HBM은 트리거 정도의 역할을 할 텐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저는 HBM 시장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들어가냐의 문제고 근데 그럼 SK하이닉스는 놀고 있냐? 안 놀고 있죠. 그러면 추격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네. 그래서 지금 캐파도 삼성전자가 더 클 수 있는데 지금 SK는 캐파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 또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매수 기회는 맞습니다. 지금이 매수 포인트다. 네, 매수 기회인데 이거를 뭐 오늘 사서 내일 파실 거면 안 사시는 게 맞고요. 예, 그냥 좀 꾸준히 들고 가실 분들만 사셔야 될 것 그럼 같아요. 금융투자에서 단기성 자금으로 어쨌든 물량 들어왔던 거면 단기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다른 사람이 사주면 빠지고 나가는 거죠, 이제. 오히려 그래서, 지금 좀 매수의 찬스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풀어주셨고 임 대표님 과도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장중에 좀 강하게 튀어 올라갔어요. 종가는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낫다 뭐 이렇게 무자르듯 말하기에는 어렵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보다 좀 낫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움직이는 게 HBM3E DRAM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엔비디아의 뭐 지금 이제 HBM3E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밖에 없으니까 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판가름짓는 그런 잣대로 지금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3E 제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HBM3 관련돼서는 단분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TC 본딩 같은 이제 HBM3에 이제 당연히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를 이제 납품한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두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 사야 된다면 어떤 종목 살 수 있을까요? 탑픽으로 본다면요. 지금 뭐 반도체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뭐 두 회사 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75,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다만 너무 짧게 보시면 안 되고 아, 길게 네. 길게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 입장도 뭐 당연히 지금에도 뭐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뭐 HBM3와 관련된 아니면 HBM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레이저 장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가 될수록 이런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도 이제 뭐 HBM만 이제 D램이 지금 적층을 하고 있는데 모든 D램이 이제 적층으로 바뀔 걸로 지금 예상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레이저 관련된 장비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어저께도 좀 반등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레이저 마킹 관련된 뭐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계속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퀄 테스트가 통과한다든가 하게 되면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AMD하고 협력 관계가 돼서 지금 뭐 3나노, 4나노 같은 초미세 공정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레이저 관련 장비 관련된 기업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레이저 쪽으로, 장비 쪽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탑픽으로 말씀 주셨고요. 이 대표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네. 중국에서 반도체 투자 기금 64조 조성을 했다라는 네, 소식. 네. 이 소식이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 반도체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영향을 미칠 건 당장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하는 거를 왜 기사화했느냐가 더 중요한데 중국은 계속 해왔습니다, 저거 지금. 1차, 2차 있었고 그러니까 저 이번이 기사 3차요. 낸 거는 우리나라도 빨리 반도체 회사들한테 돈 줘라. 네.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기사라고 보고 있고요. 보조금도 해줘라. 그렇죠. 이제 뭐 우리나라인데 보조금 안 줘도 워낙 하이닉스랑 삼성이 돈 많으니까 뭐 보조금 안 줘도 되는 입장인데. 계속 최태원 회장이 억울함을 말하더라고요. 그건 뭐 억울할 수 있는데, 근데 최태원 회장이 딴 데서는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조금 안 줘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뭐 동원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견제 때문에 더 지금 집중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 조금 천천히 할 거를 지금 굉장히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기술을 따라오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걸릴 거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써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뭐 지금 저렇게 쫓아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쫓아오는 거를 그러면 얼마나 빨리 쫓아올 수 있느냐? 생각보다 빨리 쫓아올 수 있다. 아니 SK 하이닉스 측에서 기술 뭐 나왔다가 기술이 중국 쪽으로 멀어야 될까요? 좀 넘어갔다라는 소식도 오늘 뭐 단독 보도로 하나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넘어가는 거는 뭐 예전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자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 7나노 이하 정도에서 굉장히 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뭐 15나노, 20나노 이런 정도는 지금 TSMC도 지금 일본에다 공장 짓고 있는 게 한 15나노, 20나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는데 그럼 현 시점 반도체 탑픽만 빠르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설명 필요 없는 한미반도체 사셔야 된다. 예, 어제 윗골이 달았는데 그냥 루트 개척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되고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못 사셔서 열받으신 분 많으실 텐데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한 11% 급등했다가 3%로 종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이 여러분 오늘이 기회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한 발 더 남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자, 임 대표님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 번의 호재거리를 안고 오면서 급등 나왔습니다. 두산도 날아올랐었고요. 현 시점에서 관련주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더 내용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관련된 뭐 주요 설비를 이제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납품을 뭐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보도한 건 아니고 이제 기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뉴스케일 파워가 그 미국 이제 IT 관련된 기업인 이제 스탠다드 파워에 2029년도까지 24기의 이제 SMR을 이제 공급하게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어저께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24기에 대한 이제 주요 설비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공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뭐 이 규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 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뭐 기사 내용이었던 거였고요. 특히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이제 실적 그 컨퍼런스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도움을 상당히 지금 받아서 지금 뭐 이런 이제 SMR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의 이런 협력 관계는 이제 확실한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작년 10월달에 처음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 뉴스케일 파워가 스탠다드 파워와 SMR 계약을 이제 MOU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최종적으로 현재 양사 간의 계약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탠다드 파워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아직 벤처 캐피탈 수준,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체 인원이 한 3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소규모 회사인데 향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해서 이런 자금을 끌어와서 이런 SMR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스탠다드 파워가 자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최종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SMR 같은 경우에 만약 된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7년도 이후서부터 아마 실적에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일찍 반영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빠르게 토픽도 받아볼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원전 관련된 회사보다 이제 전력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서는 LS 가장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상장사 그러니까 계열사 중에서 상장사 비상장사 전부에서 전력 관련된 그런 가장 그 중요한 핵심 뭐 그 계열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계열사들에 대한 그런 주가 상승이 LS에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전력 분야로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이제 수혜 기대감도 같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원전 말고 전력 쪽으로 바라보자라는 네, 그렇죠. 쪽에서 네. 토픽 LS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원전주 지금 봐도 된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를 좀 따져보고 싶은데 원체 앞서 말씀 주셨듯이 이 전력 쇼티지 대체제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체코 원전 수주는 뭐 수주가 나와봐야 하는 거고 7월에. 예, 프랑스랑 경합하는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으시네요. 그렇죠. 프랑스가 우리보다 훨씬 더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고요. 예, 우리가 지금 초창기에 처음 지었던 원전도 프랑스에서 예. 기술 이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형을 받으면서 이제 경수로로 넘어갔는데, 지금 그러면 지리적 여건, 물론 가격적인 것 때문에 우리나라 걸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거는 좀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와봐야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너무 예단하기는 좀 그렇고 여전히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영국에서 또 뭐 원전을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데 방한한다. 네. 그것도 기대감이죠. 다음 달 한 6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티타임 갖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를 당장 뭘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삽뜬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도 방한한다고 그러죠. 예. 오늘 뭐 만난다고 아까 총수님도 만나고 뭐 다들 만난다고 하는데 뭐 돈 있는 사람 오니까 만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이슈는 지금 다 기대감인데 왜 그럼 기대감이 부풀어졌냐면 지금 전력난이 수급이 굉장히 좀 앞으로 타이트할 것 같은데 뭐 지금 가스로 하는 천연가스 발전부터 시작해서 수소, 태양광, 풍력 다 동원해도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니까 그 원전도 우리 살려야 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SMR은 아직은 허상입니다. 예. SMR 아직 한 번도 지어본 적 없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술력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는 사실은 껍데기고 그 기술은 내부 기술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준 겁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게 원전 관련주로 분리되는 게 사실 안타까운데 이 회사는 그냥 발전과 전력 설비 관련돼서는 최고 회사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탑픽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말씀 주셨는데, 근데 네. 대표님 사실 주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기대감에 사고 뉴스 나오기 전에 팔아야 되면 지금 사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어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원전이 그 당장 돈이 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 이제 지금 외국인이 570만 주 샀고 기관이 180만 주를 넘게 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면 오늘까지는 충분히 가야 된다. 어제 그죠? 거래 대금 엄청 터졌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제 같은 거는 이제 문제는 근데 뭐냐면 이게 매물대가 항상 걸리는데 매물대가 지금 지금 2만 1,000원에서 2,000원, 3,000원 사이에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과연 오늘 뚫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려도 대장에서 물려야 된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만 거래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단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장이 가야 아우가 가기 때문에 대장에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탑픽으로 전해주셨고요.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